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시장 흐름, 그러니까 전망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집값, 도쿄를 비롯해서 이제 도쿄, 뉴욕 대표적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과연 집값이 어느 정도 비싼 수준인가, 또 어느 정도 올랐는가, 이런 얘기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목요일이어서 그런데 나왔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한 4-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도권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다.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걸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다라는 거. 이건 뭐 양극화에서 말을 많이 설명을 드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노원구와 도봉구, 노도강이라고 그러죠. 구로구만 보합을 나타냈고 나머지 22개구는 다 올랐다.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이제 강북구는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상승 하락폭이 뭐 0.01 뭐 이런 정도니까. 그러나 추세를 잘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동구를 저희 유료 상담하면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성동구 많이 강조했는데, 행당 옥수동, 저 강의 들었던 분이나 상담했던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역세권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동만 오른 게 아니라 행당, 옥수동, 금호동 이런 지역이 꽤 올랐다 하는 거고, 이 종로구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창신, 무학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지금 상승했다. 서초구도 잠원, 서초, 강남구 마찬가지고, 압구정, 대치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작구도 흑석동, 상도동 중심으로 이렇게 집값이 올랐다. 양천구, 목동, 신정동도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가 매물이 지금 소진된 데다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전세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요인들이 집값 상승으로, 그러니까 구매 심리가 회복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고, 또 요즘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것도 중개업자 조사를 했더니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주목됩니다. 경기도는 이제 보합세로 지금 전환이 되는데, 경기도도 아시다시피 수용성이나 그리고 용화평 이런 지역은 이미 오른 지가 상당히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경기도 북부 지역이 있어서 그런데 고양이나 파주, 의정부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계속해서 지금 전세가 54주 연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52주가 1년이니까 1년 넘게 오르고 있고, 뭐 특히 신규 아파트 위주로 좀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구축단지에서도 전세 매매다 상승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특징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로는 오늘 연합뉴스에 난 얘기인데, 일본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일본 부동산 연구소가 조사를 했는데, 국제 부동산 가격 지수, 저는 지수와 지표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연구자들은 본래 분석을 할 때 데이터와 지표와 지수를 중심으로, 우리 뭐 살집팔집 어플도 그렇게 짜여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도쿄와 오사카의 그 집값이, 일본의 이제 도쿄, 우리 같으면 서울하고 부산이죠. 오사카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6개월 전보다 각 1.5% 올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서울로 놓고 보면 뭐 강남에 요즘 원밸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요가 많은데 이런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았더니 15개 도시의 중에서 상승률이 일본이 가장 도쿄와 오사카가 높았다, 이런 점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눈에 띌 만한 부분이다,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싱가폴, 그 다음에 호주 시드니, 대만 타이베이, 미국 뉴욕, 이런 순서로 집값이 최근 6개월 오른 것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이 6개월 전부터 지금 오르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0.1% 올라서 상승률 7번째다 라는 분석이 같이 나와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홍콩과 중국, 베이징, 상하이, 이게 중국이죠. 이런 도시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호치민도 마찬가지고요. 런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런 도시는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이 올랐다는 것은 주요 도시 7번째지만 15개 중에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눈에 띄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도쿄, 오사카 오른 이유를 엔화 가치 하락, 일본이 엔화 가치, 금리도 일본은 저금리를 유지했잖아요. 그리고 엔화 가치가 하락이 있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수요가 많이 늘었고, 부유층들도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집을 많이 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부동산 가격이 저렴했던 것이 가장 매력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인데요. 이 연구소가 엔화 환율로 환산한 제곱미터당 고급주택 가격 지수, 이게 중요합니다. 나름 기준이 있겠죠. 도쿄를 100으로 봤을 때 홍콩이 268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집값이 고급주택이긴 하지만 2.68배 높다 라는 얘기입니다. 도쿄의 집값보다. 런던이 207, 그러니까 2배 정도 높고요. 상하이 1.65, 뉴욕이 144니까 1.44, 약 1.5배 정도 높게 나왔군요. 싱가포르가 140이니까 1.4. 서울이 궁금하죠? 8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실제의 팩트는 달라요. 그러니까 도쿄의 집값이 서울의 집값보다 지수로 보면 제곱미터당이니까 이걸 3.3이니까 평당으로 되겠지만 같은 얘기죠. 비교의 기준이 더 집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저 주변에도 했거든요. 도쿄나 오사카는 집값이 싼데 서울은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도 이 보고서를 보면 사실과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쿄의 집값보다 집값 수준이 고급주택 위주로 보면 좀 10% 정도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쿄도 이제 뉴욕과 도쿄,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앞서 이번에 한국 부동산원 자료도 말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의 집값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집값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질문은 내리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그런 그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보고서들이 나왔다 하는 점을 오늘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되었죠. 저한테도 저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수치, 디지털을 통해서 또 보고서를 통해서 들으니까 좀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